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1,500만 제곱미터 면적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만 18세 고등학생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대형 공사장을 집중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도내 대형 공사장 30여 곳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의정부시가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한 솔로몬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직장인 미혼 남녀로 봉사활동과 야유회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형 공사장을 집중 수사합니다. 도특사경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30여 곳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사경은 불법 위험물 취급 행위 적발 시 불법 위험물 사용 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를 추적 수사할 계획입니다. 제8기 경기도 영상 아카데미가 9일 개강했습니다. 올해 교육생은 모두 20명으로 기획 연출, 영상 편집, 리포팅 등 영상 분야의 이론 실습 교육과 제작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지난 7기 교육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영상 아카데미 홍보 영상을 시청하면서 올해 교육 계획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됐습니다. 제8기 경기도 영상 아카데미는 다음 달 28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만 18세 고등학생도 투표권을 가지게 됐죠. 당장 올해 치러질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는데요.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18세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낮아지면서 경기도 고3 유권자는 약 3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학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만 16세까지도 선거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선거권을 만 16세로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청은 우선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참정권 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꾸려 선거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3월 개학 전 추진단을 출범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존 시민교육 교과서와 연계해 4월 총선 전까지 교육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것.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모르고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참정권 교육 강화 목소리는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1,500만 제곱미터 면적이 포함됐는데요.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오랫동안 군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지자체의 반응이 어떤지 또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지훈 기자, 먼저 국방부의 발표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가 79%로 가장 많이 포함됐고요. 경기도 지역은 19%였고 대부분 경기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경기 북부 지자체들, 특히 연천이나 동두천 등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었는데요. 국방부는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상업이나 공장지대가 들어선 곳도 규제를 풀어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규제 완화로 인한 작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하신 접경 지역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던 이유가 뭔가요?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그 어떤 다른 규제보다 깐깐한 규제에 속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 규제는 시민들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취재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야트막한 건물이 모여있는 의정부의 한 마을. 길 건너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군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고도 제한을 받아 2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집을 팔고 나가자니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각 군사보호지역에다 집도 못 지니까 못 가지. 집이 안 팔리니까 저 재산상의 피해는 큰 거지, 제일 큰 거지. 장암동과 고상동 일대 군 보호구역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국방부의 보호구역 해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작전에 제한이 있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보신 것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심지어 자기 집을 수리할 때도 군부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군 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나온 건데요. 이번에 국방부 발표를 보면 군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일부 보호구역 안에서는 개발을 할 때 군부대 협의 없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방부의 발표를 반길 것 같은데요. 지자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번 국방부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의 경우에는 이번에 85만 제곱미터 면적의 군 보호구역이 해제됐는데요. 해제된 지역은 현재 백학산업단지가 들어선 곳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군 보호구역 규제를 받아서 기업들이 건물을 세우거나 증축하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공장이나 건물 건립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군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57만 제곱미터 면적이 군 보호구역 규제에서 풀렸는데요. 양주시가 하페리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충 테마파크 부지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광정면 광성리 일대도 풀렸는데 이 지역은 그동안 규제로 인한 주민 불만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호구역 규제가 풀림에 따라서 토지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군사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양주나 동두천, 연천 같은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 의정부시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현재 의정부시 전체 면적의 약 15%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요.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완전 해제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군 보호구역 규제가 일부 완화됐는데요. 고도 규제가 풀린 겁니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 하촌 일부 구간과 빼뻘 마을 일부인데요. 그동안 이 지역은 고도 제한을 받아서 4층 높이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완화 조치로 앞으로는 건물 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소된 건데요. 특히 이 지역은 앞으로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곳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건물이 들어서려면 군 보호구역 완전 해제가 필요한데요. 의정부시는 국방부 측에 완전 해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또 어떤 지역을 얼마나 풀어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훈 기자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전처리 업체를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경기도 소재 업체로
4개 분야 총 1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업체는 오는 3월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지지원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동두천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모범 공중 화장실을 선정합니다. 모집 대상은 민간 공중 화장실로 깨끗함과 청결함, 접근성 등이 선정 기준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모범 화장실 선정 시 휴지와 탈취제 등 관리용품이 지원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개발도 더딘 상태죠. 미반환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정책 협업체가 생겼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반환 대상 미군 기지는 5개시 22곳, 약 7만 2천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 25배에 이릅니다. 이 중 6곳은 개발 답보 상태, 다른 6곳은 반환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대규모의 미군 기지를 한 지자체가 어떤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땅의 소유주는 국방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원래는 국가 그다음에 중앙정부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협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태스크포스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 부단체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지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시작한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연구에 지자체 의견을 적극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개발 반환공여지의 투자 유치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분명한 것은 좀 국가가 주도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이 미군 공여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경기도와 시군, 해당 시군이 잘 의논해갖고 정부하고 그런 협조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분기별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협조 체계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의정부시가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한 솔로몬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직장인 미혼 남녀로 매월 1회 봉사활동과 야유회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지역인구정책팀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립 이후 해마다 적자를 보이던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순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유통과 판로 개척 등을 돕기 위해 도와 경기 중소기업 연합회 등이 지난 2016년 공동 출자에 설립했습니다. 도 주식회사가 발표한 지난해 잠정 매출액은 약 100억 원으로 설립 이래 최고 매출 실적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엔 오전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4도로 예상됩니다. 비교적 활동하기에 무리 없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지 못하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다음 주에는 중국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이상 고온과 미세먼지 등으로 변화무쌍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날씨 변화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